자, 저희 시장이 일단은 목요일까지 열리질 않아서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됐을까? 나스닥은 반등을 했고요. 올라서 어떤 일들이 있을지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은 오일선을 회복했고요. 코스피는 오일선을 미회복한 채로 연휴를 지나게 됩니다. 아마 월요일날 자기 열렸다면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컸는데 그러지 못한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기에 큰 의미를 둔다면은 외인 선물에 우리는 코스피 하방이고 이것이 이제 월가의 하방이라면은 나스닥이 월화 수준에 다시 내려오거나 그냥 뭐 크게 떨어지진 않아도 그냥 어쨌든 많이 못 오르는 반등이 크지 않은 거 이거나 혹은 반등이 크지 않은 거. 또 하나 연휴에 나스닥은 반등을 하는데 한국 증시는 장이 열렸는데 오히려 굉장히 약하거나 조금뿐이 반등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 디커플링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4번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연휴에 나스닥 큰 반등하고 목요일날 메인 선물 우리나라 코스피 대거 매수로 인해서 이게 처분이 되면서 같이 큰 반등이 나오는 것.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외국인이 이 정도로 쳐놨는데 나스닥이 힘을 못 쓰는 거를 알고 이렇게나 많이 남겨두지 않았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선물 시장이 여러분 나스닥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코스피 선물시장 K리그 토토 정도 되는 거고요. 그죠? 나스닥 선물시장은 월드컵 토토 정도 되기 때문에 규모가 틀립니다. 그러니까는 외국 월가도 무조건 나스닥 선물시장이 우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에, 그러니까는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나스닥을 큰 반등시키는 것이 이익이 되는 포지션이 됐을 때 그러니까 개인 간을 반대로 한다고 했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지난 금요일 상승을 시킨 거라면은 개인들이 하방 많이 치거나 해서 그런 것이라면은 4번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아마 이후에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를 쓴다면 5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연휴에 나스닥도 반등하고 그래서 목요일날 우리 지수도 반등하는데 그런데 목금 외인이 선물을 더 매도해서 마이너스 5조 원 이상 하방되고 그럼 진짜 애매해지는 겁니다. 우리 지수가 5일선을 회복을 하게 되면 추가로 인버스를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외인 선물이 오히려 더 늘어나서 하방으로 쌓이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렇게 되면 인버스를 조금은 한 번에 많이 5일선 회복했다고 많이 줄이는 게 아니고 대단히 좀 분할로 눈치 보면서 5일선 다시 깨지 않나 눈치 보면서 가게 될 것 같긴 합니다. 조금 속도 조절한다는 얘기죠. 자, 사람들은 지금 애플의 실적에만 열광하고 또 이번 주에 나올 기업들의 실적에만 생각해서 거기에만 포커스 맞춰서 가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토토를 하는데 각 팀을 막 분석하는 거죠. 근데 토토 시장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토토는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반대로 가야. 토토 해보신 분은 알죠? 그죠? 많은 사람이 베팅한, 예를 들어서 무슨 정찬성하고 그 누구야? UFC 챔피언이 붙는데 많은 사람들이 UFC 챔피언이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정찬성의 소수가 베팅하면 큰 돈을 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월가는 늘 많은 개인과 다른 방식으로 이 토토 놀이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애플의 실적 개선과 이것이 개인들을 어디로 움직일지 애플의 실적 개선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위에 있는 나스닥 투자자들이 애플뿐만 아니라 나스닥이 바닥을 쳤다 반등한다 하고 지금 왕창 사는 시절이 월화수에 생기게 된다면은 그 이후에는 토토는 반대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저희는 생각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 다 복잡하죠. 복잡한 생각이고 이것도 복잡하다 하면 그냥 5일선대로만 하면 됩니다. 나스닥 5일선 회복했으면 나스닥 인버스 줄이고 코스피 5일선 만약에 회복하게 되면은 코스피 인버스 줄이고 각자 대응을 하고 이번에는 5일선 회복할 때 조금은 많이 왜냐면 낙폭이 크면 5일선 회복 때 조금 반등을 기대하고 좀 많이 줄이는 겁니다. 물론 그 반등이 작거나 11선도 못 넘고 다시 급락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제 외인이 대거 이렇게 하방을 가지고 연휴를 지날 때 나스닥을 반등했을 때 미증시는 과연 월화수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의 선물 포지션 하방과 다르게 나스닥이 월화수도 큰 상승 이어갈 시에 연휴 후에 메인 선물은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 이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반등이 시작되면은 또 얼마의 반등 후에 다시 꼬라박을지 아니면은 다시 상승을 이어갈지 이번에는 반드시 좀 재하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좀 더 자세한 이제 그림은 제가 이 영상 다음에 또 만들어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좀 공부 자료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반등을 하더라도 다시금 여기 이 아래를 깨게 된다면은 여기 깨지는 시점에 또 무조건 대응해야 되고요. 중간에 다시
5일선, 20일선 회복하더라도 다시금 깨질 때는 또 조심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하락과 반등의 패턴에 대해서는 제가 요 다음 영상에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요 다음 거는 공부하시는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만약에 이번 주에 나스닥이 너무 좋은 실적으로 개인들한테 상반 기대감 너무 심어져서 개인들이 상방으로 딸려 들어간다면은 반등은 작고 오히려 이후에 조금 다른 방향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그 정도로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측은 무의미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죠. 대응 방법도 워낙 많아가지고 이 다음 영상을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